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현재 시작이 된 상태인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씨, 남욱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최종적으로 밝힐지 그 내용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손정혜 변호사에게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축으로는 뇌물수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모두 기소가 됐고 대장동 사건의 첫 판결로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요. 일단 주요 범죄 사실은 2015년경에 화천대유에서 재직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이제 대리직무로 있다가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과 보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이고요. 실제 수령한 금액은 한 25억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25억 정도를 추징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2016년 20대 총선 전으로 5천만 원을 이제 지급했고 불법 정치 자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예. 자, 지금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일단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 알선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부의 현재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저러한 내용이 공개가 됐다는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문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저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대가 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변호사법의 알선행위 자체를 부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선고 이유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뇌물수수이 제명이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고 검찰에서는 업무상 대가 관계를 뭘로 봤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을 때 당시 곽상도 위원회 가지는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이것을 설득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업무상 대가 관계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미약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뇌물의 업무상 대가 관계는 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 판단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충분히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직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가 있고 그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죄 판단에 이를 수 있는데 현재는 알선 행위 자체에 대한 알선 대가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김만배 씨가 남욱 씨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논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씨는 남욱, 정영학 이 두 사람과 이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비용 분쟁 관련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서 약속 50억 원을 준다고 약속했던 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씩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50억 명목에 대해서도 남욱, 정영학 씨 등에게 성남의 뜰 컨소시엄 와해 문제와 연결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 김만배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또 이렇게도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나요? 굉장히 중요한 1심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했던 것은 그 사건 관계자들이 수년 동안 대화했던 녹취록이거든요. 그렇죠. 그 녹취록을 갖고 언론 보도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소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에 의하면 50억을 줘야 된다라고 거론된 사람들의 실명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그중에 50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곽상도 의원 사건이었고 그 아들 이름으로 실제 50억의
상응하는 금원이 퇴직금이라든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됐었는데 문제는 그 녹취록에 이런 대화가 있던 겁니다. 그 어떻게 주지 부분과 관련해서 아들을 통해서 달라고 해. 아들을 어떻게 주냐. 우리 직급이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주냐라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대화도 있고 김만배 씨와 또 다른 관계자들의 대화가 다수 섞여 있는 것인데 이걸 기초로 한 기소의 내용이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쓰기에는 신빙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녹취록에 상당한 많은 진술이 있고 유불리에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인하기도 하고 이걸 인용하기도 하고 이런 변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진술만으로 대가관계라든가 실제 뇌물에 대한 범행 증거로 삼기 어렵다라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이 녹취록 자체가 범행 모의 증거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법원으로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재판부의 판결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1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으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 통념상 피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지급받은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유죄 무죄를 여러분께 얘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늘 법원의 판결은 최종 주문이 선고가 되고 나서야 여러분께 자막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손 변호사님, 지금 재판부의 이 언급은 오늘 전체적인 1심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유죄 무죄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처음에 문제됐을 때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그런 행위를 한 바 없고 컨소시엄 관련해서도 하나은행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으나 실제 50억 클럽이라는 정황이 있고 50억에 대한 숫자가 지급됐고 그에 대한 녹취록이 상당히 이제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상 대가관계라든가 이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특혜나 사업에 대해서 행위를 한 부분이 증명이 어렵다라는 것은 검사가 증거를 부족하게, 그러니까 입증하기에는 조금 의심은 되나 증거가 그만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더군다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명시적인 표현까지 이미 또 판결문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일단은 국민들께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니 퇴직금을 누가 대리직급으로 그것도 근무기간이나 이런 실질적인 업무 가담의 정도로 봐서는 50억은 선뜻 납득되기 어려운 고액의 금액이고 특히 검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뇌물 액수다라고 지목을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가관계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어려워서 돈은 받았으나 이 부분은 뇌물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2심에서 다퉈볼 여지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컨소시엄 대가로 지급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예, 곽상도 전 의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 등을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재판부가 지금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소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항상 재판부가 쭉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양형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그러면 유죄일 경우에는 형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밝히게 된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씨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곽상도 전 의원 끝나고 결과를 봐야죠. 혐의는 부인하십니까? 그럼요. 라고 들어갔고요. 김만배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먼저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것이 뇌물로 보여질 것이냐, 뇌물로 볼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5천만 원 남욱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돈, 그 돈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네, 일단 뇌물수수 액수가 1억이 넘게 되면 뭐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가장 굉장히 법정형이 높은 제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50억 클럽이 가지는 의미는 이 대장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많은 어떤 비리라든가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부정부패 비리로 상당한 금액의 뇌물이 건네졌을 정황을 기초로 수사를 했고 실제로 50억 클럽과 맞는 금액이 국회의원 신분이자 그 당시에 이제 민정 비서관이었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변호사님 잠시만요. 자, 이제 선고가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벌금 800만 원.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네, 사실상 이 사건은 용두사미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혐의가 모두 전부 무죄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진실이 무죄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관련한 대가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양면적인 어떤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50억이라는 숫자, 25억 원이 실수령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대가관계라든가 곽상도 전 의원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영향력이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특혜를 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유력한 증거인 녹취록이 부인됐다라는 겁니다. 녹취록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김만배 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내가 잘못된 언어적 습관으로 그 주변 동업자들이나 이해관계들한테 비용을 뺏기기 싫어서 비용을 좀 부풀려서 허위 가장돼서 진술한 것뿐 내가 50억에 대해서 이렇게 로비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뇌물 공여 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만배 씨 발언이 좀 우왕좌왕하거나 조금 달라지거나 번복되는 내용도 녹취록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이 이 녹취록만을 기초로 유죄에 강력한 증거로 삼았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신빙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본 것은 다른 대장동 사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을 못 받았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이거는 굉장히 높은 진술이다 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인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사건인데 일단은 굉장히 50억 클럽에 대한 설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50억 클럽 첫 사건이 무죄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또는 또 2심에서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던 사건의 결과치고는 벌금 800만 원 선고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저 부분은 사실은 뭐 그 50억 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어떤 면에서 격가지로 나온 거죠. 남욱 변호사가 5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댔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뇌물로 보기 위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아들이 받은 돈의 관련성 그리고 이 돈이 아들에게 주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 돈이 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정치자금 5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로 인정된다.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선고 결과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정희 비대위원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50억 제가 불러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왜 수사 안 하느냐라고 했던 부분인데 말이죠. 제가 공소장 내용을 전체 다 알고 있지 못하고 판결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세뱃돈을 10,000원을 주거나 10만 원을 주거나 100만 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억을 세뱃돈을 줬다. 그럼 그걸 세뱃돈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건 증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장남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회사를 다녔는데 50억 원의 퇴직금을 준다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때 당시에 설명은 산업재해를 당해서 산재의 그런 보상금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재법 처리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산재를 당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또 가사 산재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액수를 주는 것들이 과연 사회적 상규나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판결을 보면서는 그러면 이제 신종 뇌물 주는 수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그건 뇌물이다라고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아들을 어느 회사에 취직을 시킨 다음에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들을 어떤 돈 많은 그 회사 내가 좀 봐줄 일이 있는 사람들의 회사에 취직시킨 다음에 퇴직금을 어마무시한 돈으로 주면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말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 지금 나온 판결문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다른 부분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돈, 얻은 이익을 곽상도 전 의원이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즉 곽상도 전 의원도 그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지급받은 돈과 받은 이익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긴 하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선수재와 뇌물과 관련된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성인으로 결혼을 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왔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급여와 지출 내역, 또 법인 카드, 법인 차량, 사택 제공, 5억 원 대여 등의 사정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피고인 곽상도와는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 운용과 그리고 그와 같은 통화 내역을, 이 어떤 통화 내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관련 짓기는 어렵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급되었거나 곽상도 전 의원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 통념상 피고인 곽상도가 지급받은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무죄 판단의 근거인 것 같네요. 지금 말씀 자세히 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찰이 정말 탄탄하게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런
지적이랄지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50억 클럽 6분인가요? 그쪽 이제 거론이 됐는데 그게 뭐 민주당이 제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처음 제기된 거는 국민의힘의 의원께서 이제 국감장이었나요? 국회에서 이제 실명을 다 공개를 했지요. 네. 사실 이제 무슨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의 기초는 제가 뭐 기자할 때도 쭉 취재 보면은 부정한 돈이 흐름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50억 받았다고 이제 뭐 세후로 따지면 뭐 24억, 25억 되는데 저는 이 판단을 지금 재판부도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은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만배 씨나 그 화천대 회사에서 이 정말 20, 30대, 20대인가 30대 초반의 대리급 직원한테 6년간 근무했다고 퇴직금 50억 원을 주는데 그리고 뭐 몸이 좀 아팠다, 뭐 산재라 했는데 근데 그 아들분이 또 기사 보니까 산재를 입었다는 사람이 조기축구회에 가담해서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축구를 열심히 네, 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도저히 이해 안 되죠. 그러면 그 아들 어찌 보니까 뭐 업무가 꼭 맞는 것도 아니다. 뭐 대학 때 활동한 거랑 보면은 전공도 그렇고 그런 그 젊은 친구를 쓰고 퇴직금 50억 주는 회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볼 때는 곽상도 의원을 봤다고 해야 되겠죠. 네.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럽고 저는 검찰도 만약에 본인들이 수사를 떳떳하게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아까도 나왔듯이 정유학 녹취록 1300페이지짜리 이게 다른 재판에서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이렇게 만약에 부인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수사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상당히 뭐 걱정도 됩니다. 유일하게 뭐 남욱과 유동규의 뒤바뀐 진술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건지 재판부가 유죄를 내리고 싶어도 도저히 물적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않은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결문 나오면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야죠. 예. 손 변호사님, 지금 재판부 판단 보면 저는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왜 적시하지 않았느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이게 사회 통념상 그리고 그 정도 근무한 젊은 직원, 뭐 대리급 직원인가요? 이 직원이 받는 퇴직금으로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원래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아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이례적으로 사회 상식에 비추어 높기 때문에 부당하게 큰 특혜성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한마디로 이 사건 판결문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대표적인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 50억이라는 금액도 비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특히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이 녹취록에 등장한 뭐 아버지가 아들 통해서 돈을 달라 그래 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완전 무죄로 보기에는 국민들도 조금 납득이 어렵다는 점은 두 분께서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검찰에서 기소할 때 그럼 대가관계로 특혜를 무엇을 줬냐면 그 당시에 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는데 이것을 영향력으로 설득해서 무산시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은행 관계자들 나와서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그런 행위를 해줬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이 사업 같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왔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법정에서 이 은행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 당시 은행장 대표하는 사람도 나와서 나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2년 뒤에나 만났다 이런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유일하게 적시된 그 대가 관계가 깨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녹취록만으로는 유죄하기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던 사건으로 보이고 특히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죄를 쓰다가는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징역 15년, 20년형이 나와도 뭐
금액상으로는 정당한 판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고민이 재판부한테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 돈 받아서 아버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알리지 않았어요라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도 있고 뭐 아버지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안 했을 개연성도 있는데 일단 재판부 시각에서 보면은 나도 의심은 너무너무 들지만 유죄 판결을 쓰기에는 좀 찝찝한 분이 있어.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사이의 계좌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뭐 부양 의무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에게 돈을 일정 부분 계속 꾸준히 줬다든가 아니면 50억 원 받은 것 중에 일부라도 곽상도 전 의원에게 그 돈을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였다고 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곽상도 의원이 범죄의 고의에 대한 강력한 그 정황이 되는 거죠. 아들이 갑자기 뭐 뻔하게 연봉 받던 아들이 갑자기 뭐 1억, 10억씩 나한테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돈의 출처를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 곽상도 전 의원은 일관되게 나는 잘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바로 전에 나온 선거랑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 전 장관 딸 장학금 문제 60만 원 수수한 건 조 전 장관이 수수한 것으로 기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약간은 다른 것은 이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느냐, 이제 개별적인 어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의 차이를 이제 재판부가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 전 장관 딸 장학금 어차피 조 전 장관이 줘야 되는 것이니까 받으면 조 전 장관 돈이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지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곽상도 전 의원은 본인이 이제 독립 생계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받아도 꼭 그 주머니가 같은 주머니가 아닐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자,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의 멤버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뇌물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이다라고 하는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뇌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검찰이 낸 증거로 그것이 입증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결혼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왔고 둘 사이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꾸준히 부양해 왔거나 또는 아들이 받은 돈 50억 원 가운데 일부라도 아버지에게 그 돈을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 무죄가 선고됐고요.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히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 남욱 변호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까지 일단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